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 얼마 전 이 마을에선 이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29세대 참석해서 서원됐음을 어떻게 선거에 됩니까? 계산할지도 몰라요? 가만히 넘었어요? 안 넘었잖아요. 시끄러움 나가! 마을은 이상하게도 2번의 이장 선거를 치렀다는데요. 가요 가. 상대가 안 돼. 저는 상대가 아예 법대로 할 테니까. 너 양심적. 선거 후 기막힌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계속 이 사람이 이렇게 동네 청년들한테 해코지를 한다고. 빨리 안 나가. 빨리 안 나가. 네가 막어! 새벽에도 걸려오는 의문의 전화. 전화하지 말아야겠죠. 전화하지 말라 그런다고 내가 그 말을 들을 거면 내가 그 말을 들을 사람입니까? 감사합니다. 급기야 한 주민은 집에 CCTV까지 설치했다는데요. 아 가슴이 난다 그래 죽겠어. 가슴이 난다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계속 괴롭힌다는 한 남자. 그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러한 저의 두드림은 오히려 그들에게 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희들은 주민들을 어떻게 괴롭혔는가? 그에 비하면 이거는 회초리인 거죠. 남자는 매일같이 시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을 사업 때문에 벌어진 갈등. 한 마을에 2명의 이장이 등장한 기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제보가 들어온 것은 깊은 산세의 아름답기로 이름난 충북 제천의 한 마을. 그런데 마을 입구부터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아니 인수인계를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 다시. 왜 이런 동갑이로 나 다치겠네 왜 이래? 아니 상대가 안 돼. 저는 상대가 법대로 양심 없는 사람들. 뭐 내가 죄를 졌어? 김동진 씨 똑바로 해. 똑바로 하라고 양심적으로. 인수인계 같은 소리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아마 동네에서 큰 분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심상치 않은 분위기. 대체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굉장히 소란스러운데 이게 무슨 일 때문에? 마을 운영 기금이나 네. 뭐또 장부 같은 장부 거. 뭐 지적도 네. 동네 일을 보다 보면 그 마을 그 세대별 그 막도장이 있어요. 네. 그거 넘겨준 거 그거 이렇게 그거 달라니까 선생님께서는 새로 취임하신 이장이시고, 예. 그다음에 저분은 전 이장. 요 앞에 이장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인수인계를 못 받으셨습니까? 예, 아직 못 받았어요. 이장의 업무 인수인계가 문제라는데 좀 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을이 뭐 좀 소란스러운 일이 있다고, 뭐 힘든 일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면회 딱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21일 날 선거를 했단 말입니다. 12월 21일 날 면에서 인정하는 그 날짜에 선거를 하셨군요. 주민등록 확인하고 사진 찍어놓고 그리고 제 도장 찍은 그 표만 가지고 이제 선거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면사무소에서 정한 날짜에 맞춰 이장 선거를 치렀다는데요. 그날 주민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김동춘 씨가 마을의 이장에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저쪽에 27일이고 우리는 15일이니까 저쪽에서 안 한다 해가지고 이제 중재를 해서 결국은 면에서 우리가 그럼 날짜를 받아줄 테니까 그 날짜에 하겠느냐 해가지고 면장이랑 부면장이랑 이렇게 조인을 해서 저쪽하고 해서 같은 날짜로 21일 날을 봐서 이렇게 해주겠다 했는데 저쪽에서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면에서 받아준 날짜라고 저쪽엔 27일 날 자기네들끼리 한 거예요. 지난 12월 21일에 치러진 이장 선거. 그런데 이날 선출된 이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27일에 따로 또 이장 선거를 치렀다는 겁니다. 12월 27일에 한 선거 장면입니다. 찬성 들어주세요. 찬성. 29세대 참석해서 서원됐음을 어떻게 선거에 됩니까? 계산할지도 몰라요? 가만히 넘었어요? 가만히 안 넘었어요. 가만히 넘으냐고. 이정 이장님이 선출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이 선거에서는 전 이장이었던 오문영 씨의 연임이 결정됐습니다. 그 사람들 총 모인 사람들은 29명이 모였대요. 한 가구에 한 사람씩 하면 19명. 네. 19명이 되더라고요. 1인 투표인데 한 가족이 뭐 5명까지 온 사람 다 그냥 애매한 상황이지만 면사무소에서는 주민 참여와 득표수가 더 많은 김동춘 씨를 이장으로 임명했습니다. 21일 날 해가지고 이장이 됐잖아요. 아, 된 후에. 된 후에 이제 얘기인데 그쪽에는 이제 27일 했는데 이장이 정확치 않다고 정확하게 이장이 아니라 이거지.
하지만 아직도 전 이장은 김동춘 씨의 선출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KBS 부대에서 나왔습니다. 전 이장은 왜 새로 임명된 이장을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선생님께서 이장을 하신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십니까? 18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0일까지. 그러니까 2년 동안 2년. 이장을 하셨고 네. 2019년 12월 20일에 네. 마을 총회가 열려서 김동준 씨가 당선된 사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면에서 임명장을 받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장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하십니까? 못하죠. 못해요. 아, 그게 왜냐면 선거든지 뭐든지 옳게 해서 대동에는 전원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대동에는 전혀 한 사람도 안 오고 우리가 총회 할 때 그 이자라는 사람하고 그 김동춘 씨 아들 우리 회의 1시간 전서부터 와가지고 카메라를 다 장치하고서 당신들 왜 왔느냐 그러니까 취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들 주민 아니냐 근데 이거 나가라. 현 이장 측에서 12월 27일 선거를 일부러 방해했다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이장을 선임해가지고 이장에 당선됐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이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세대 참석해서 서원됐음을 어떻게 선거이 됩니까? 계산 갈지도 몰라요? 가만히 넘었어요? 가만히 넘으냐고 씨. 숫자 계산 못하냐고. 숫자 계산 못하냐고. 안 넘었잖아요. 시끄러움 나가라고. 진행을 못하게 방해가 심해서 정상적으로 비밀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또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비밀 투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단독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거수로 찬반하려 예, 그렇게 한 거죠. 저희가 요구하는 게 지금 이제 총회를 실시해서 이장 다시 뽑자는 얘기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장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총회 다시 해야 되는 그 얘기예요. 그겁니다. 새 이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 이장. 그런데 현재 이장 쪽에서는 오히려 전 이장 측이 문제랍니다. 이분이 김상영 씨예요. 이분이 이날 전입신 올란 거예요. 전 이장 측의 선거가 있던 날 전입신고를 하고 총회에 참가한 한 남자를 지목합니다. 계속 이 사람이 이렇게 동네 청년들한테 하고 이렇게 해코지를 한다고. 김상영이라는 사람이 예. 여기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 남자가 선거 이후부터 마을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는데요. 대체 어떻게 괴롭힌다는 걸까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새벽에 와서 그냥 아무 소리도 우리는 몰라 그 사람. 아무 소리도 안 해. 죽여버린다고 그래 식구들. 나가 보니까 봉고차에 사람이 타갖고 딱 나가는 순간 딱 소리 지르고 그냥 토끼더라고 봉고차 타고. 우리 집 3번 왔나 4번이 아니야? 세 번째 와서 소리 지르고. 아 가시불안다 그래 죽겠어. 가시불안다 불안하대잖아.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낯선 남자가 벌이는 새벽의 난동. 여기도 하나 달고 엄마 방 쪽에 엄마가 너무 무서워하시니까 달고 또 저 위에도 하나 달거든요. 불안감에 CCTV까지 설치했답니다. 그런데 남자의 횡포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데요. 자기 혼자 1인 시위 한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메가폰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반범죄 순찰을 도는 거거든요. 도로 중간에 나와. 중간에 나와서 이러고 있고 좀 이따 보면은 본넷 뒤에 누워버려요 이 사람이. 오로지 자기 가족과 일가 친척만의 이익을 추구해오는 내모님의 훌륭한 업적 때문이 아닌가 돌려 말해봅니다. 부터 확실하게 정리하고 다음은 너 죽이겠다는 얘기죠. 하루에도 수십 통씩 협박 문자도 보낸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번에 제가 반장을 달았거든요. 그쪽에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싫은 거죠, 뭐 그냥. 왜 그쪽 편에 서서 반장을 했냐? 그 남자에게 매일 시달린다는 또 다른 주민을 찾았습니다. 저희 집에 개인 사유지까지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있죠.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제지를 냈죠.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쭉쭉 가는 도중에 여기까지 이제 몰아냈어요. 여기에서 자제를 하고 하니까 저한테 달려드는 거죠. 달려들면서 친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고통이 오니까 여기서 또 한다는 소리가 너 막어 하고 또 발길질을 또 저한테 쳐가지고 해서 쓰러졌습니다. 빨리 안 나가. 빨리 안 나가. 빨리 안 나가. 네가 막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찾아왔어요 여기에.
새벽 4시 와가지고 나와 너 잡으러 왔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무단 침입과 기습 공격으로 상해를 입었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랍니다. 4시 22분에 왔거든요. 아, 이거 오늘도 오전에 왔었네요. 예, 새벽에 온 거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전화로 4시 22분에 공중전화를 한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밤새 몇 통씩 수시로 걸려오는 남자의 전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하지 말아야겠죠. 전화하지 말라 그런다고 내가 그 말을 들을 거면 내가 그 말을 들을 사람입니까? 감사합니다. 분여회하고 노인회하고 청년회에서 이 휴게장부에 대한 거를 결산 보고서를 그쪽 전 이장이 안 해주니까 저한테 위임을 주셨어요. 동네 마을 분들이. 제가 거기에 대한 휴게 감사에 대한 거를 다 진행을 하고 이 통장에 대한 걸 다 조사하고 모든 걸 다 파헤치니까 저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이장직을 둘러싼 갈등은 꽤 심각해 보입니다. 현 김동춘 이장은 전임 이장 측으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그의 한 측근은 전임 이장의 측근으로부터 밤낮 없이 무차별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요? 직접 만나보아야 하겠습니다. 마을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남자. 그는 얼마 전 마을로 들어와 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다는데요. 계십니까? 계세요? 그를 만나보려 했지만 인기척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보세요? 여기 와 있네. 여기 파출소에 있네. 그분. 차례 넣어주세요. 예, 파출소에 와 있어요. 감사합니다. 파출소 있고. 문제의 남자가 파출소에 있다고 한 주민이 알려왔습니다. 그를 만날 수 있을까? 지금 도망갔어요. 저 방금 자전거 타고요. 앞에 그 남자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KBS에서 나왔는데요. 아, KBS 나왔어요? 예, 예.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아니, 저 명함은 있어요. 아니, 신분증 보여주세요. 정확하게 기자증 보여주세요. 기자증은 없어요. 아니, 없이 기자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보자라는 프로그램의 PD입니다. 자, KBS 제보자라고요? 예, 예. 정확하죠? 예, 맞습니다. 기자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보여주세요, 기자증. 제작진을 의심하며 취재를 완강히 거부하는 남자. 제가 허락 없이 어떤 것도 하지 마세요. 일체 그거 방송에 나가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어디론가 전화를 하자 갑자기 승합차가 나타납니다. 정확하게 지금부터 제가 마을에 가면서 20분씩 서사실을 조금도 틀림없이 가장하지 않고 써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촬영해서 제가 동의한다면 방송에 내보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태도를 바꿔 취재에 동의하며 허락을 합니다. 그리곤 서둘러 떠나는 남자. 남자를 다시 발견한 곳은 마을 입구입니다. 27년간 부모님은 에이코 용지 한 장으로 결산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마을이 어디에 있습니까? 품바까지 불러 독특한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전 이장과 전 총무도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마을의 청년 회장이다 해가지고 회장, 노인회, 또 분여회 해가지고 자기들이 21일 날 자기들끼리 총회를 열었어요. 이건 무효지야.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마을에 대해서 임명장을 줬던 이장이 마을 총회를 해야 원칙 아닙니까? 김동춘 씨는 워낙 많은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발생시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매일같이 시위를 하고 있는 남자. 김창영 씨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12월 21일에 김동춘 씨가 당선이 돼서 네. 면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장이라고 인정을 못 하시는 겁니까? 임명장을 받았지만 저는 인정은 못하죠. 새 이장을 인정 못하는 남자. 마을 사람들은 대체 왜 괴롭히는 걸까요? 매일 그 새벽에 뭐 3시, 4시 뭐 사실 이런 때 네. 계속 보낸다고 그러시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예. 아니 근데 그때 안 주무십니까? 저는 제가 피곤하면은 자고 예.
깨어나 있으면 일을 하고 그러한 삶의 형태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네. 근데 그쪽에서는 그 시간에 이런 문자를 받고 메시지를 받고 하니까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가지고. 그건 그들의 핑계입니다. 저는 주민들이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이러한 저의 두드림은 오히려 그들에게 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 예.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고통이 되리라고는 생각 못 하셨군요. 한편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너희들은 주민들을 어떻게 했는가? 너희들은 주민들을 어떻게 괴롭혔는가? 그에 그래서? 비하면 이거는 회초리인 거죠. 회초리를 치는 생각으로 이런 문자도 보내고. 네, 여기 있는 카톡도 게 보내고 하신다. 거짓이라면 네. 저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겠죠. 그저 현 이장의 잘못을 꼬집기 위해 회초리를 들었을 뿐이랍니다. 이 모두가 마을을 위한 일이라는데요. 그럼 전 이장 측이 생각하는 현 이장의 잘못은 뭘까요? 그래서 인수인계 하실 겁니까? 못 하실 겁니까? 인수인계 지금은 못 하죠. 김동춘 씨는 본인이 이장을 할 때 인수인계를 전혀 안 해줬어요. 현금 600만 원 하고. 현금 600만 원 하고. 네. 지적도 하고 밖에 받은 게 없어요. 마을 통장도 없고 또 이건 펜션 통장으로만 자기가 김동춘 이름으로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27년 동안. 27년 동안이요. 놀랍게도 김동춘 씨는 2년 전까지 약 27년간 이 마을의 이장을 지내며 발전위원장까지 겸임했다는데요. 마을 운영이 투명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전 이장 오 씨를 원망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부려놨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다. 여기가 지금 꽃밭이죠? 예. 여기에다가 이제 그 자재를 갖다 부려놨지. 2018년도 30일 날. 2년 전 이장이었던 오 씨가 마을 꽃밭을 일부러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동네 이장이 내 맘대로 이것도 못하느냐 그러고 동네 공사가 중요하지 분야해 꽃밭이 중요하냐고 이렇게 말을 하니 그래서 사람 분야를 무시해도 한참 무시한 거지요. 당시 오 씨에 의해 억울한 일도 당했습니다. 내가 이거를 팔았다고 해서 나를 고소를 했어요. 지금 이 폐 비닐이요, 이거? 네, 이거를 팔아서 내가 이제 분야해 기금 씌우고 어르신들이 이제 내가 이제 우리가 분야해서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이제 이러려고 내가 이걸 팔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래고 내가 이제 고소를 당했지. 도둑질 했다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폐비닐 도난 사건. 전 이장을 이해할 수 없답니다. 분야회장 고발이나 하고 전 이장 고발이나 하고 이런 분이 뭔 이장 자격이 있다고. 이장이 틈만 나면 마을 주민들을 고발했다는 말은 사실일까? 마을 사람들이 다 원주민들이 다 한 통인데 노인회도 김동춘, 분녀회도 김동춘. 분녀회까지도 그렇게 다 썩은 거예요. 동네가. 오히려 주민들이 문제가 많다는데요. 현 이장에 대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합니다. 결산 보고할 때 그 보고서가 너무 빈약합니다. 정확하게 하질 않아요. 한 장에다가 보고를 막 이렇게 합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 이장이 문제 삼는 결산 보고. 현재 이장인 김 씨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습니다. 김동춘 씨가 이장 하실 동안에 일을 했던 무슨 격리 장부나 통장에 일체 비공개로 하고 감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거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아니 거짓말입니까? 우리가 그 매년 총회할 때 한 30명이서 다 똑같이 다 보고 제가 그 한 개 사무장을 두고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전혀 돈에 쓰고 이런 거 전혀 개입이 안 되죠. 결산 보고 같은 것도 다 했다 이런 얘기죠. 전 이장의 주장과 달리 그동안 매년 결산 보고를 정확하게 해왔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마을발전협의회가 마을의 기구거든요. 마을에 속해 있는 기구인데 행자부에서 돈을 26을 대줄 때는 여러 명만 준 것이 아니고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준 거라는 얘기죠. 사실 갈등의 중심에는 마을의 펜션 사업이 있습니다. 2004년 정부 지원금을 받아 건립한 뒤 발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운영해온 것입니다.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재 이장 김 씨. 그 마을에 그런 부지가 있어야지 우리 중앙에서 그 사업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같이 손이 공동으로 채취해갖고 그 돈으로다가 이제 이 부지를 산 거지. 행자부에서 얼마 정도 받으신 거예요? 행자부에서 그때 당시에 10억. 마을 발전을 위해 시작한 아름마을 사업. 이 사업에 행자부 지원금 10억 원 외에 충청북도와 제천시의 지원금을 포함 모두 23억 원가량이 들어갔습니다. 이쪽으로 8채. 8채? 네. 한 채는 방이 몇 개쯤 있습니까? 하나씩 있고 언룸식으로.
방해하지. 예. 저때 우리 발전협의 수입은 연 한 5천 좀 조금 넘게. 전화를 좀 했는데 요새 최근에 와서는 좀 분배를 못했어요. 아, 걔네게 분배를 못했습니까? 최근에 한 1, 2년 동안. 지난해 그 18년도에도 한 2, 3천 불법으로 하는 거 이런 거 다 철거하고 뭐 하는 정비하느라고. 펜션 수익이 지난 2년 동안은 전 이장이 낸 펜션 관련 민원을 처리하느라 수익도 못 냈다고 주장하는 김 씨. 식당이 이게 우리 아름마을 발전협의 건물인데. 예. 제가 그 임대를 내서 그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17년 그때까지는 월 50만 원씩 그 이제 세를 주고 하다 다시 이제 동네 뭐 어떻게 돼서 하여튼 이제 다시 60만 원씩 월 내놓고 이제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자신은 펜션에서 나오는 수익엔 관여하지 않고 식당만 정당하게 임대해 운영하고 있답니다. 2004년 8월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분이 그 이후에 뭐 맡아서 하시거나 그러신 적은 없었어요. 그럼 마을 사업의 수익 배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펜션 수입이나 이 캠핑장 수입은 다 마을 발전협의회에서 공동으로 관리를 합니까? 네, 공동으로 이제 관리하고. 그럼 그 마을 발전협의회는 모든 주민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까? 일부 주민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때 최초 사업을 만들 때 발전협의회 그 발전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지 마을 전체가 아니고. 전회원 19명, 준회원 6명. 이게 딱 정해져 있네? 예. 펜션 수익은 처음 부지를 사는데 참여한 정회원들에게 나눠주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회원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간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목청을 높이는 전 이장. 저런 X 같은 짓을 해가지고 저렇게 욕심이 무식한 말로 쪽제비보다 더해요. 어떻게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펜션 운영에 식당을 지가 독점으로 하니까 거기서 수입이. 협의회 그만들 대상. 그거를 글쎄 혼자 다 주물르고 있어요. 이거를 이런 문제 제기에 현 이장은 전 이장의 속셈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새로 당선된 오문영 씨는 이장으로 취임을 했고 그런데 그 마을발전협의회 그 회장직도 내놓기를 희망을 했나요? 제가 그 대표로 이제 돼 있었거든요. 아름마을 발전협의회 대표직을 그 오문영이 지금 현 이장이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표직을 이제 달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소송을 한 거죠. 마을발전협의회 대표 자리를 내놓으라는 소송. 그러나 전 이장의 의도는 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답니다. 이번에 소를 낸 것이 소를 제목을 잘못 잡았어요. 소유권은 소를 넣었어야 되는데 대표자가 누구냐를 우리가 낸 것이 잘못된 거죠. 소유권이 마을 것이냐 11명만의 것이냐 이걸 걸었어야 되는데 대표자실을 놓고 하니까 대표자는 이장이나 발전협의회 대표나 같은 거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했는데 판결문을 보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더라고요. 펜션 생긴 일에 같이 다 공동으로 동네 거라고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분란이 났냐 하면 15년이 지나가도 돌아오는 거는 원 주민은 100만 원, 이 주민은 50만 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23억 원이라는 공공자금이 투입된 사업. 투명한 관리를 위해 관할 기관이 개입할 수는 없는 걸까? 관할 시에 물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이란 곳을 마을 사람들 주민들끼리 규약을 만들고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전부 다 첨부해가지고 지정해달라고 신고를 하시면 이분들이 그런 능력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을 해드려요. 이제 거기까지거든요. 사업을 잘 해서 수익이 발생이 되면 공동분배로 전부 다 n분의 1로 나누시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뭐 혼자서 다 독식을 하시든지 그런 것들 조율조차도 전부 다 마을 사람들이 알아서 하시는 부분이에요. 오 씨 측에선 현 이장의 자격에 대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제가 그날 참석을 했어요. 아버님 그 해임되는 날. 그래서 어머니도 같이 가셨거든요. 야, 너 동춘아, 너 나랑 친구잖아.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동네가 이러면 되겠니? 나랑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근데 김동춘 씨가 다음날 아들한테 가서 야, 이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다. 이 아들이 난입을 해가지고 또 어떤 아버지한테 욕을 했어. 아니 남자한테 욕을 했는데 내 눈에 띄어봐 누나 알아? 어느 했는지 알아보네? 어느 욕했는지 알아보네? 내 눈에 띄라래 봐 누나
얼마나 쌍욕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 뒤에 욕은 진짜 못하겠어. 뜯으라 그래서 뜯은 거예요. 면에서 신고를 해. 면에서는 처음에 신고할 때는 괜찮다 그래서 놔뒀는데 그 다음에 와서는 공무원이 바뀌어가지고 와서는 뜯으라 그래서 뜯은 거예요. 현 이장 측의 민원도 어처구니가 없답니다. 점점 더 감정 싸움으로 치닫는 마을. 하지만 주민들은 전 이장 오 씨에 대한 불만이 높았습니다. 그동안에 2년간 있으면서 가진 나쁜 짓은 다 했단 말이에요, 이장이. 소송 걸고 뭐 해가지고 지금 발전회비 몇천만 원 소원해놨어요. 네. 그렇게 동네를 망치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뭐. 지내간 이장이요. 이 동네에 어떻게든지 해코지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서로 간의 오해와 불신이 팽배한 마을. 모처럼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양쪽에서 주장하는 걸 이야기를 다 듣고 그리고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 같은 것을 풀 수 있는 질문을 접근을 해요. 화합을 한다 보면 떳떳하게 마을 총회를 실시해서 마을을 바로가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다른 거 없습니다. 그동안에도 보고한 것들이 투명하다 그러면 다만 5년치래도 2017년까지 그 전에 5년까지라도 투명하게 입출금 내역을 싹 복사해 준다든지 장부 내역을 갖다가 정리해서 이렇게 누가 봐도 이건 제대로 됐구나라는 그런 것을 내준다고 하면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오해는 김동수 씨가 제대로 했다 그러면 다 사라질 겁니다. 아니요. 이장을 벌써 다 임명장까지 받았는데 뭐 다시 한다는 건 근데 뭐 바로 가기는 이장을 다시 뽑는다고 바로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쉽게 풀리지 않는 갈등. 팽팽한 대립만 이어집니다. 보소 사태가 생기고 분란이 있었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수습하자는 겁니다. 5억짜리 취소한 것도 잘했고 다 잘했지. 5억짜리 어디 있었어요, 양반아? 5억짜리는 없었어요.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뭐를 잘못했는데? 잘못했지 그럼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아이고 참 그래. 옛날 얘기 아니야. 잠깐 말하는 게 어거지고 거짓말을 결국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대화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각 지방은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을의 대표자인 이장의 역할은 매우 커졌습니다. 이 마을에 이장의 자리를 둘러싼 갈등도 결국은 마을 공동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장이라는 자리는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만일 그걸 하지 아니하면 그 피해는 주민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갈등과 대립을 벗어나서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마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팽팽한 이장들의 전쟁, 서로의 불신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마을. 결국 마을 발전 사업을 둘러싼 이익 다툼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